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장관, 조금 전에 갑론을박했던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하신 발언 들으셨죠? 참석은 못 하셨지만. 네. 들으셨죠? 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이 정쟁 유발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재발된 지금 상황에서 북핵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비난받는 전임 정부의 대통령이 자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생각에 대해서 또 발언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장관의 속마음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급한 국가적 책무는 한반도가 평화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리 과정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시죠? 네. 예. 지난 10년간 왜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또 시사점을 도출해서 더 이상의 정책 실패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과 시사점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같은 취지에서 2008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평가를 발간했습니다. 장관 어저께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보셨습니까? 네. 예. 본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2006년 10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던 날은 대한민국 통일, 외교, 안보의 국치일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묵인과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의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초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고 또 북한이 2005년 2월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후에도 북한의 핵유업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2003년 초부터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실체가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발언은 공식 선언이 아니고 공식 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한창 핵실험을 준비 중이던 2006년 8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험도 안 했기 때문에 움직일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듯 주변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전부 본인들의 판단 자세로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안이한 인식과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2004년 11월 13일 L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의 수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의 묵인과 방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보십시오.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20여 곳이 넘습니다. 제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 지난 정부의 북핵 정책의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관께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정책 국감을 지향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보다는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는 뒤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해주실 걸로 믿고 4가지 정책 제안을 장관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18대 국회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합일된 그리고 하나된 입장을 정립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북핵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 북핵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 백서 발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질의와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백서 하나 없습니다. 지금. 초당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북핵 문제 특별위원회는 초당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북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핵 정책의 추진 과정을 정밀히 검토하는 한편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서 새 정부의 북핵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핵 문제 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북핵 문제에 실상하고 그리고 정부 유관부처의 대응 태도를 조사 연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북한 핵 문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 백서는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또 김대중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 제기되어 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 장기화도 대비해야 하고 또 저는 국회 내에 한미의원협의회가 존재하지만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런 기존 협의체와 달리 미국의 상하 양원과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와 미 의회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쌍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 결집해서 쌍방 행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저희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좋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의 핵 개발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또 국민적인 합의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